아직 못해 살아가겠지 너 없이도 매일 아침 이렇게 일어나 밤새 조금씩 더 무뎌져 버린 기억 속에서 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이번 시간은 G4 엑스턴 차량의 포칼 신형 유토피아 스피커와 DD 서브우퍼, 매치업 7 DSP 프로세서를 통해 카오디오 튜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차량은 순정 상태는 아니었고요. 이미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우퍼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었어요. 근데 차가 처음에 오자마자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이 놀랐죠. 소리가 이상해도 이렇게 이상할 수가 없다. 정말 제가 들어본 요 근래의 카오디오 튜닝이 된 차종 중에 가장 소리가 안 좋았던 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볼륨을 높이면 너무너무 시끄러웠고 저음만 너무 부스트되고 고음만 너무 부스트된, 그러니까 뭐 중역대 소리는 아예 없었고 중저역대 소리도 없었고 오로지 나는 거라고는 우퍼 소리하고, 그러니까 아주 날카로운 보컬 소리, 그거 외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지가 않았어요. 너무 이상했어 소리가. 이 소리를 개선하려고 방문을 하셨는데 차주분께서 너무 저가형 제품이 설치가 돼 있었죠. 우퍼, 스피커, 앰프, 글쎄 뭐랄까, 이 시스템으로는 뭔가 튜닝을 통해서 소리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저가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결국은 이제 중복 투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 다 내려버리고 제품을 좀 더 나은 제품으로 교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우선 G4 엑스턴 차량의 스피커 위치를 먼저 한번 보면 인피니티 옵션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G4 엑스턴은 이제 오디오 옵션이 인피니티 하나가 있는데, 인피니티가 있는 차나 없는 차나 사실은 소리 크기 말고는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어요. 저음 우퍼가 있으니까 저음 크기 차이는 좀 있죠. 자, 미드 우퍼의 위치가 지금 도 하단에 있죠. 안 좋은 위치예요. 보통 도 중간이나 상단에 있으면 좋은데 얘는 도원의 하단에 있고, G4 엑스턴 뿐만이 아니고 뭐 지금 나오는 쌍용 신형차 뷰티풀 코란도도 마찬가지인데 이 트위터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청취각이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구멍도, 트위터의 구멍이, 트위터가 이제 저가형 0.8인치 아주 작은 사이즈의 트위터가 달려 있다 보니까 트위터 구멍도 너무 작아요. 좀 고성능 트위터 1인치 이상의 트위터를 넣고 싶어도 물론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구멍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제 성능을 내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커 위치는 좋은 위치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너무 이상한 소리가 진짜 실제 데이터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데이터를 한번 먼저 측정을 해보기로 했어요. 실제 이제 그 차주의 청취 위치에다 마이크를 측정을 하는 거죠. 톤 컨트롤은 000로 놓고 들렸던 소리하고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RTA가 첫 번째, 저음이 너무 커요. 기존 레벨에 비해서 너무 커요. 20dB도 넘어요. 한 23dB 정도 돼요. 커도 너무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역은, 이제 서브우퍼 대역은 너무 크고, 실제 우리가 좀 뭔가 단단한 저음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은 딥과 피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역대는요 너무너무 낮아요. 지금 이게 몇 dB냐면 한 20dB 정도, 한 20dB 가까이 났는데 20dB가 낮다는 얘기는 중역대는 거의 안 들린다고 보면 돼요. 너무 낮죠 지금 이 구간이 레퍼런스에 비해서. 다음에 중구역은 또 너무 커요. 중구역은 지금 한 12dB 정도 크죠? 요 정도? 이 대역이 몇 킬로냐면 대략 3km 대역이에요. 그러니까 2km하고 4km, 한 4km까지가 너무 높아요. 시끄럽고 쏘는 소리 때문에 뭘 들을 수가 없어요, 음악 소리가. 그리고 13km 이상 고음이 굉장히 작죠. 청음했던 상태와 거의 비슷한 RTA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런 스피커 반응이 이렇게 보이는 게 정말 어떤 뭐 스피커의 문제인지 장착의 문제인지를 보려면 순정 오디오, 사실은 이거는 순정 오디오에서는 아니에요. 순정 앰프에서 나오는 출력 특성을 한번 봐야 돼요. G4 엑스턴 인피니티 사양은 풀 멀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6.5인치에서 6.5인치 위치에서 찍은 건데 풀레인지는 아니죠. 대략 한 40Hz 하이패스 돼 있어요. 하이패스만 돼 있어요. 다음에 서브우퍼는 이렇게 로우 패스가 돼 있겠죠. 위치가 뭐 대략 얼마인지는 제가 사실은 측정은 안 해봤어요. 대략 근데 아마 80에서 90 사이에 로우 패스가 돼 있을 거예요. 서브우퍼는. 이게 사실 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면
6.5인치가 어떻게 돼야죠? 밴드 패스가 돼 있어야죠. 밴드 패스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트위터가 이렇게 하이 패스가 돼 있어야 정상적인 풀 멀티 사양이죠. 그러니까 G4X 인피니트 사양은 제대로 만들어진 시스템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6.5인치하고 트위터하고 같은 라인이고요. 1인치는 현대사 하나로 1차 하이 패스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좀 많은 정보를 얻어야 돼요. 우리는 순정 오디오를 가지고 음을 개선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차에는 우퍼가 달려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인치를 설치를 한다. 그럼 이 특성 가지고는 12인치 우퍼를 설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40 하이패스 돼 있으니까, 대략 40 하이패스 돼 있으니까 12인치는 보통 25Hz 이상, 뭐 정상적인 경우라면 25Hz 이상을 재생할 수가 있는데 요 대역에 데이터가 아예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6.5인치 라인을 가지고 12인치 우퍼를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6.5인치 라인에는 최대 8인치 우퍼, 서브우퍼 말고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상태로 12인치 우퍼를 설치한다. 12인치 우퍼의 재성능을 발휘할 수 없겠죠. 그때는 서브우퍼 라인을 별도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순정 인피니트에 나오는 서브우퍼 라인을 연결해줘야 돼요. 자, 보면 이퀄라이징이 이 부분이 많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저역대하고 중역대가 지금 많이 돼 있죠. 5dB 이상. 자, 그만 교체를 한다. 그럼 이런 특성이 그대로 반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이퀄라이징 값은 순정 스피커에 맞게 이퀄라이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애프터마켓용 스피커를 달면 이런 특성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플랫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역대가 빠지고 중역대가 좀 솟아오르는 그런 특성을 보일 수 있어요. 스피커만 교환했을 때 순정 상태하고 소리는 변하긴 하지만 그게 과연 정상적인 소리냐, 그건 좀 의문이 된다는 얘기죠. 음도 좀 낮게 이퀄라이징이 되어 있죠. 스피커만 교환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앰프하고 스피커를 교환하거나 앰프를 추가를 하면서 스피커를 교환하거나 했을 때 순정보다 더 소리가 좋아질 거라는 장담은 못해요. 왜냐하면 순정 오디오에서 이런 특성을 이런 이퀄라이징 값을 가지고 출력이 되니까. 앞에 스피커는 CDT HD625라는 스피커가 달려 있었어요. 그건 가성비 대비 정말 좋은 스피커예요. 소비자 가격은 40만 원대인데 40만 원대 스피커 이상의 소리를 내요. 앞에 스피커는 괜찮으니까 이 앞에를 뒤로 옮기고 앞에 쪽에 좀 더 좋은 걸 설치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보면 뭐가 달려 있냐면 여기 패스트링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패스트링. 이 패스트링은 인치가 전혀 다른 스피커나 아니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도어 트림이 이런 패스트링 역할을 하는 링이 없을 때 보통 이 저역을 개선하려고 이 패스트링 스폰지를 설치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G4 엑스터는 이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설치하면 안 돼요. 자, 트위터는 순정 위치에 설치가 돼 있었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청취각도 안 맞고 얘가 지금 1인치 트위터인데 순정 트위터 망의 사이즈가 워낙 작기 때문에 사실은 이 히디티 트위터의 재성능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트렁크에는 이제 서브우퍼하고 앰프, 요게 이제 원채널 앰프인데 여기 앰프가 서브우퍼를 구동을 하고 있었고 요 포채널 앰프가 스피커, 앞에 스피커를 구동을 하고 있었죠. 사실은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게 이 차주분이 요구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트렁크를 공간을 무조건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8인치 우퍼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장착자분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차주분이 이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 이 높이가, 이 우퍼 박스의 높이가 되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인피니트 우퍼가 요게 지금 우퍼 박스거든요. 우퍼 박스 바닥에 마그넷이 거의 다 썼어요. 거의.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 서브우퍼는 사실은 인클로저, 우퍼 박스가 생명인데 인클로저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저음을 좀 올리면 무슨 소리가 나냐면 우퍼 박스에서 누가 망치로 때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요. 막 딱딱딱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우퍼 박스 쓸 수가 없죠. 앞에 스피커를 뒤 스피커로 쓰는 거 외에 어떤 것도 이 차량에서는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심지어 박스까지도. 그래서 제안한 게 뭐냐? 앞에서도 말했지만 G4 엑스턴 인피니트 사양에서는 저음과 고음, 중음의 이퀄라이징이 심하기 때문에 단순히 앰프나 스피커만 교환가지고는 음질 개선 한계가 있다. 그래서 DSP 프로세서로 설치를 하자. 그래서 권해드린 게 업세븐. 가성비가 좋아요. 업세븐을 쓰는 이유는 정말 가성비가 좋아요. 독일 생산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인스톨 하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다 작동을 할 수 있어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다 만들 수가 있어. 가격 대비 성능이 되게 좋아요. 쉽게 말하면 이 업세븐 DSP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왜 우리 고가의 데크들 있잖아요. 무출 데크들.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컴팩트하죠. 출력도 나쁘지 않고. 업세븐 BMW가 아니고 업세븐 DSP예요. 업세븐 DSP하고 업세븐 BMW하고 차이는 뭐냐면 인풋 감도가 업세븐 DSP가 인풋 감도가 좀 더 높아요. 높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인피니티 앰프가 고출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업세븐 BMW에서는 센시티비티 감도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세븐 DSP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URC 3.0이죠. 업세븐 DSP에 디렉터도 설치할 수 있지만 디렉터가 이제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금액을 낮추려고 URC 설치를 했어요. URC 3.0을 설치하면 장점이 서브우퍼단 볼륨을 별도로 조절할 수가 있고 내가 센티 값을 2개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브우퍼를 구동하는 앰프는 우퍼 소리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우퍼를 구동하는 앰프를 바꾸자. 그래서 포칼 거 FPX 1.1000이라는 앰프를 달아서 이 앰프를 설치한 이유는 사이즈가 작아요. 사이즈가 작은데 1옴에서 RM에서 1000W가 나와요.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예전에 RM에서 1000W 앰프는 AB 클래스 앰프는 사이즈가 굉장히 컸어요. 전기도 많이 먹고. 근데 요새 D 클래스는 사이즈도 컴팩트하고 금액도 비싸지도 않고 전기도 그렇게 많이 소모하지 않고 뭐 그런 장점이 있어요. D 클래스 앰프가 AB 클래스에 비해서 댐핑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댐핑이 낮으면 우퍼를 제어를 잘 못하는데 프로세서의 세팅을 통해서 이 서브우퍼가 제대로 작동하는 구간의 주파수만 딱 넣어주면 벙벙거리지도 않고 타이트하게 재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5인치는 포칼 유토피아 신형 6WM을 설치를 했죠. 6W2B라는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그 후속 모델이에요. 6WM하고 6W2B하고 뭐 감도하고 출력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FPS 값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F3 값이 기존의 6W2B에 비해서 좀 더 낮아져가지고 좀 더 깊은 저역을 재생을 해요. 실제 들어봐도 저음이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실제 디자인을 봐도 정말 고급스럽고 뭔가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트위터는 순정 위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대시보드 위에 트위터를 설치를 하자. 기존의 1인치 대신에 3웨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와이드레인지 콘트위터를 설치를 하자. 그렇게 해서 파스거 CTF55N을 설치를 했어요. 이 파스께 제가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성비가 좋아요. 이 스피커가 한 100만 원대 뭐 중후반 하는데 그 동급 가격대에서는 사실은 이 CTF55N을 따라갈 수 있는 트위터는 거의 없다고 저는 경험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권해드려요. 우퍼는 DD거 M08 8인치 우퍼를 2개를 설치를 하자. 왜냐하면 서브우퍼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포칼 거 앰프하고 딱 맞죠. 스펙이 이 두 가지를 걸면. 설치는 뭐 누구나 다 설치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에요. 여기 보면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이 높이. 이게 순정 스피커하고 높이가 정확히 일치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실제 얘는 아대를 뭘 썼냐면 이렇게 낮은 아대를 썼어요. 도어 트림하고 스피커하고 이게 벌어져 있겠죠. 떠 있어요. 붙어 있지 않고. 그래서 기존의 작업자가 뭐랬냐? 패스트링을 설치를 했어요. 패스트링보다는 기존의 도어 트림에 있는 그 링, 플라스틱 링을 쓰는 게 훨씬 소리는 더 좋아요. 물론 이 패스트링을 썼다는 것 자체는 이 인스톨러가 기본 개념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패스트링조차도 안 썼다. 그러면 음이 중저역이 다 이 도어 트림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순정처럼 순정 스피커에도 그 스피커 주위에 스펀지가 있죠. 이 도어 트림에 이 링에 정확히 안착이 되게 완전 밀착이 되게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자, 트위터는 청취역을 맞춰가지고 대시보드에 안착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세븐을 가지고 이제 풀멀티로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기존의 도어에 있던 패시브는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요게 이제 서브우퍼를 구동하는 앰프고요. 요게 이제 7채널 앰프가 내장된 프로세서 업세븐을 설치를 했어요. 지금 이게 인스톨한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뭐 배선도 노출돼 있고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트렁크에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된다. 짐을 꼭 많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자 밑에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포칼의 앰프나 매치 업세븐이 사이즈가 컴팩트하기 때문에 의자 밑에 달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뒤 시트 밑에 뭐 전혀 어떤 간섭도 없이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차주분의 요청으로 최대한 넓게, 요게 지금 M08 2개예요. M08 2개가 있고 트렁크는 최대한 그 짐을 적재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 드렸죠. 그 다음에 URC 3.0은 차체에 훼손되지 않게 요 휴즈박스 커버에 고정을 해드렸어요. 뭐 나중에 이걸 띄워낸다고 해도 이 휴즈박스 커버는 뭐 1, 2천 원이면 사니까 뭐 순정화하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차체 바디 뭐 대시보드나 이런데 구멍 뚫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나 다 뭐 설치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자, 지금부터가 뭐냐? 자, 프로세서 세팅으로 진짜 소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어느 정도 주파수까지 재생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6WM 신형 유토피아의 그 프리퀀시 리스판스 곡선인데, 자 한번 보시죠. 감도는 91.5dB예요. 감도는 그렇게 6W2P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FS는 약간 높아졌는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요 F3 값을 보면 항상 우리가 미드 우퍼가 어느 주파수까지 잘 재생하는지를 보려면 F3 값을 봐야 돼요. 또가 뭐 91.5dB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자 여기 보면 100Hz는 한 92dB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300Hz부터가 90dB예요. 근데 놀랍게도 뭐냐면 이게 몇 Hz예요? 60Hz에서도 90dB 출력을 보여요. 6W2B보다 똑같은 앰프 출력의 앰프를 걸었을 때 6WM이 저역 재생 능력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F3 값은 50이에요. 6W2B보다 좋죠. 좀 더 낮은 주파수를 재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실선이 청취각이 0도일 때, 점선이 청취각이 30도인데 0도하고 30도를 봐도 4kHz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카오디오에서는 청취각이 0도인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순정 위치에 넣어도 4kHz까지는 소리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 기술이죠, 기술. 다른 6.5인치 미드 우퍼를 프리퀀시 리스판스 곡선을 보면 30도의 출력 특성이 이렇게 나오는 스피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확 떨어져, 음압이 확 떨어지죠. 확 떨어져요. 그 전 단계에서. 얘는 지금 4kg 이상부터는 음압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6WM을 설치를 하려면 트위터가 최소 FS 값이 2kg 이상은 2kg 이하, 2kg 이하인 트위터를 써야만이 6WM을 쓸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양수다. 커팅 주파수가 결정이 됐으면 이제 업셉을 그걸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자, F3 값 50Hz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셉 이제 체비체브 필터. 체비체브 필터는 무자르듯이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50Hz 이하 재생을 못하는 50Hz 이하를 정확히 다 커팅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스피커도 고출력의 스피커도 보호할 수 있고 좀 더 스피커를 극대화, 그러니까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무자르듯이 자르고 이제 고차 필터, 7자 필터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우 패스는 이제 트위터의 하이 패스 주파수로 로우 패스를 시키죠. 트위터와 미드 우퍼가 간격이 멀 때 많이 쓰는 거니까 바투어스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오차 필터로 선택을 했어요. 우퍼의 하이 패스 주파수는 프리퀀시 리스판스 곡선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졌지만 요 500Hz냐 버터워스냐 이 뭐 오차 필터냐 요거는 뒤에 RTA 실제 이제 RTA 데이터를 보면서 조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500Hz의 피크나 dB 있으면 벌리거나 좁을 수도 있고, 뭐 필터의 차수도 변경시킬 수가 있고. 프로세서를 세팅할 때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스피커의 성능에 맞는 프리퀀시 리스판스 곡선을 확인을 하고 주파수 커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무대로 다 잡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고가의 스피커의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프리퀀시 리스판스 곡선을 보고 커팅 주파수를 결정을 해야지 돼요. 자, 커팅 주파수를 스피커에 맞게 입력을 했으면 이제 개인 조정을 해야 되죠. 자, 개인 조정. 자, 우리가 500, 지금 얘는 파스커는 제가 500 하이 패스를 했어요. 자, 그러면 트위터의 재생 구간과 미드 우퍼의 재생 구간, 서브 우퍼의 재생 구간을 보고 레퍼런스 기준을 가지고 이 각각의 소리 크기가 뭐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개인 조정이죠. 자, 개인 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크로스 포인트의 주파수의 피크나 dB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500Hz 보면 뭐가 있어요? 피크가 있어요. 주파수 커팅, 그러니까 필터의 차수나 필터의 종류를 잘못해서 발생한 피크나 dB인지 아니면 순정 오디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봤더니 순정 오디오를 보면 자, 500Hz 근방에 순정 오디오 자체에서 높게 출력이 돼요. 되지만 얘는 더 높아. 피크죠, 피크. 한 요 정도까지만 나와도 피크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 빨간색은 순정 오디오 출력성이고요. 파란색은 순정 스피커, 현재 스피커에서 나오는 출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순정 오디오에 맞게 반응은 보이고 있는데 너무 높다는 얘기죠. 아, 이건 피크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주파수를 벌려줘야 돼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트위터의 커팅 주파수, 하이패스 주파수를 높여주거나 미드 우퍼의 로우패스 주파수를 낮추면 돼요. 가능한 소리를 위로 끌어올리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트위터는 가능한 많은 주파수를 넣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트위터의 커팅 주파수를 높이는 것보다는 미드 우퍼의 주파수를 낮추는 게 더 낫죠. 그러면 보컬 소리가 더 소리가 많이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500Hz에서 450Hz로 낮췄어요. 그리고 필터의 차수는 좀 더 급격하게 끊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첩을 없애려고. 그 대역에서만 정확히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RTA 데이터를 보고 항상 개인 조정을 할 때 피크나 dB를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개인 조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RTA 데이터를 보죠. 자, 저역대는 dB 너무 심해요. 자, 중역대에도 dB 심해요.
중고역대에는 피크가 있고.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처음에 왔을 때하고 비슷해요. 이 얘기는 뭐냐, 아 얘는 순정 오디오 출력 특성을 거의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스피커나 앰프만 교체를 하면 이런 특성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소리 크기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딥들은 왜 발생해요? 타임값이죠. 각 스피커, 청취석의 기준으로 각 스피커의 거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가 도달하는 시간이 틀려지면 위상이 틀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스피커에서는 열심히 재생을 하지만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주파수는 서로 만나서 소멸을 해버리고 어떤 주파수는 피크로 중첩이 되면서 피크로 발생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프로세서로 이 타임 얼라이먼트를 조정을 할 수가 있죠. 모든 스피커가 내 귀에 똑같이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각 스피커의 위상을 전부 다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거리 타임 값을 넣어가지고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RTA를 찍어본 거예요. 자, 저역대 딥은 개선이 돼요. 많이 개선된 건 아니지만 이게 이쁘게 다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다 채워진 않았지만 저역대 딥은 확실히 개선이 됐어요. 실제 들어봐도 저역이 정말 풍부해져요. 아무것도 손 안 댔는데. 중역대 딥은 일부가 개선이, 아까 요 두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중역대 딥은 일부가 개선이 됐어요. 딥, 이 부분은 딥이 발생을 했죠. 더 안 좋아졌어요. 일부분은 개선이 됐는데 일부분은 더 안 좋아진 거죠. 중고역대는 오히려 피크가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딥도 발생했어. 실거리 타임 값으로는 위상은 사실은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량 실내 내부 구조에 위상을 틀어버린 요소들이 너무 많죠. 시트의 위치, 시트의 재질, 뭐 핸들의 위치, 회전을 일으키거나 간섭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 타임값 미세 조정을 해야 돼요. 업세븐, 뭐 헬릭스, 브락스 계열은 타임값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스피커의 위상을 11.25도 단위로 조절할 수가 있죠. 이거는 타임값 조절하는 거하고 같은 효과를 보여줘요. 알테 측정을 보면서 위상을 다 맞추는 거예요. 이 작업이 필요해요. 꼭 필수예요. 시간도 가장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실제 프로세서 세팅할 때. 자, 보면 자, 저역대 딥은 아까 거의 비슷하게 개선이 됐어요. 근데 중역대 딥 한번 보세요. 완전히 채워졌죠. 그렇죠? 중고역대 피크도 싹 낮아졌어요. 밑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고역대 딥도 이렇게 개선이 된 거예요. 타임값 미세 조정이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반드시 꼭 필요한 작업이에요. 자, 이렇게 끝냈으면 이제 마지막 작업이 뭐냐, 이퀄라이징이에요. 위상을 맞추니까 그래도 그나마 지금 좀 플랫한 특성을 보이죠. 그래도 순정 오디오 자체가 이퀄라인이 돼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을 보정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작업을 통해서 말 그대로 소리를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100Hz는 좀 높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3100, 3.1kHz죠? 이 부분 피크가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RTA 측정을 통해서 다 주파수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업세븐 프로그램에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입력을 해서 정확히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이 3100Hz가 이퀄라인이 필요한지를 어떻게 알 거냐는 얘기죠. RTA 데이터를 특정하지 않고는 이 3100Hz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게인 값은 말 그대로 이 3100을 높일 거냐 낮출 거냐, 그다음에 Q 값으로 좀 더 3100Hz를 정확히 타겟을 잡아서 올릴 거냐 낮출 거냐, 이 Q 값으로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죠. Q 값 이퀄라인이 마지막 작업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실제 데이터를 봐도 맨 처음에 왔던 그 너무 큰 저음 다 조정을 시키고요. 우리가 단단하고 풍부하게 들리는, 풍부한 표현보다는 좀 단단하다라고 느끼는 저역대가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중역대 딥. 아예 아까는 처음에는 중역이 아예 소리가 들리지가 않았죠.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역대 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다음에 쏘는 소리, 정말 많은 쏘는 소리, 그 쏘는 소리의 원인이 됐던 중고역대가 쭉 낮아졌죠. 그다음에 13km 이상 고음, 안 들리던 고음은 이건 사실은 뭐 트위터의 위치를 순정 위치에서 청책을 맞춰버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실제 소리를 들어봐도 뭐 너무 하늘과 땅 차이로 소리가 들리니까. 자, 사실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특성, 플랫한 특성을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청정 튜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차주분이 원하는 소리가 어떤지, 그리고 사운드의 위치가 어딘지 그런 거를 다 맞춰줘야 돼요. 처음에 입고됐을 때 뭐 시끄럽고 쏘고 뭐 저음하고 뭐 중고음만 막 쏘는 소리만 들렸지, 뭐 그런 것도 문제였지만, 그러니까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각각의 스피커에서 소리가 다 나는 것처럼 들렸어요. 소리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된 세팅이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사운드가 다 모여 있어야 돼요. 우퍼는 뒤에 달려 있지만 저음까지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 차주분은 핸들 위치, 핸들 중앙에 사운드 위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사운드 위치에 모든 소리가 다 나죠. 위상이 딱 맞으면
중역대, 중고역대, 고역대, 심지어 저음까지 우퍼 소리까지도 다 원하는 위치에 딱 만들어서, 그래서 음질도 개선이 됐지만 사운드 이미지까지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뒤에 나오는 동영상은 내가 원하는 핸들 중앙에서 다 재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어지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very morning that comes, I saw you in the rain. Raindrops on my window till you're gone away. Yes, I know I've been a bad girl, but I can't tell myself, forgive me. 마지 못해 살아가겠지. 너 없이도 매일 아침 이렇게 일어나. 오, 밤새 조금씩 더 무뎌져 버린 기억 속에서 애써 너의 얼굴을 꺼내어 보겠지. 시간이라 누구에게나 오늘이 아픔을 주는지. 힘든 하루 속에도 늘 네 생각뿐이나 눈물마저도 말라가는데. As time goes by, 난 그게 두려운 걸. 네 안에서 나의 모든 게 어떤 일이 될까봐. 눈 감으면 늘 선명하던 네가 어느 순간 사라질까.